시즌원 교재도 필기만 못했죠? 그죠? 보니까 오늘 하는 게 그 사상철학 지문의 패턴을 필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들어가요. 괜히 가져오려고 그랬네. 보니까 다른 반 보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단 시즌2 교재를 꺼내세요. 문학부터 꺼내세요. 문학. 그거 있잖아요. 문학부터 꺼내세요.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여기 교재 받고 나서 이거 갖고 이제 학습법 특강 할 건데 먼저 차례를 먼저 보세요. 네. 차례부터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 차례를 보시면 먼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학습법 특강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분류표 있잖아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수능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는 따로 나눠드렸는데 이거 따로 나눠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막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에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끝났다고 교재는 버리시면 안 돼. EBS는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2는 이제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교재 자체는 수능적으로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수능 특강을 워크북처럼 활용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을 이렇게 패턴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패턴별로 전부 싹 재배치를 해놨어요. 일단 문학의 경우에는 전 지문을 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선문, 현대소설은 전 지문을 다 실어놨는데 극스필 쪽은 좀 필요한 작품만 하고 나머지는 좀 뺐거든요. 알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수능 특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각색입니다. 각색. 각색으로 바꿔 있어요. 자, 두 군데 오타가 있거든요. 각색으로 바꿔요. 각색 지문이야. 각색 지문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이제 문학은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시즌 2에 이제 들어가는데 학습 목표는 시즌 1에 우리가 문학을 크게 4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법, 알겠죠? 어떤 접근 순서로 할지, 문제 유형, 분류하고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 감상의 기준 패턴 4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EBS 지문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시즌 2는 문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어요? 문학을 완성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기본 독해법과 문제 유형 분류 요것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역별 패턴들을 우리가 익힐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소리야? 그치? 깜짝이야. 씨. 여기 선생님이 없었는데. 오늘 좀 늦은 게 그 일단 교재 갖고 오는 것도 문제였고 여기 밑에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차 댈 데가 없고 중간에 지금 터널에서 사고까지 나가지고 아이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 익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 2에는 문학 감상을 좀 완성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이제 학교별 내신 준비 이제 그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학습법 특강 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강의 수강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면 강의는 우리가 문학 2시간, 독서 1시간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지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면 강의에는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패턴 위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패턴 위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매주 우리가 지금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월요일에 복습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매주 월요일 복습해서 업로드를 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고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의 3배의 양을 제공할 건데 일단은 대면 강의 때 다루지 못했던 지문들을 다루는 거예요. EBS에 있는. 그래서 자주 나오지만 그러니까 수업 때 못했던 패턴이나 자주 나오지 않지만 다루어야 하는 지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사상철학 지문을 할 거야. 독서에서. 그럼 이게 지문이 10개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게 4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 6개는 비대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장르의 특성을 다루는 이제 고전시가 보면 이런 부분은 이 패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이거는 그냥 이 패턴 전체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다룬 패턴이지만 못한 지문들. 알겠지? 아예 비대면으로 다루는 패턴들. 두 가지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거는 비대면 강의 매주 금요일날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6번은 설명했고요. 비대면 강의 교재 화면은 수업 교재와 EBS 수능 특강 원본을 둘 다 사용해요. 강의 전에 어느 교재 몇 종류 설명하고 갈 거고요. 4월에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됐는데 아직 못한 강의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수업 속도 말씀드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시 프로그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 1시간 먼저 와서 숙제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밴드에 내가 공지를 할 거야. 이번 주에 어디 풀어라. 알겠지? 우리 밴드에 공지할 거라고.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처음이라서. 미리 풀어오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영상이 있잖아. 이렇게 놓친 부분은 복습하면 돼. 체크해놨다가. 알겠지? 이해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강의 노트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갑니다. 한 주 수업시 우문문학은 4에서 8작품, 산문문학은 4작품 정도, 독서 2지문 정도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학습법은 이제 우리 특강 때 이번 주 연기가 됐죠. 그래서 좀 장비가 이번 주 좀 뭐 막혔는지 그 노트북을 바꿨는데 지금 장비가 이게 충돌이 나요. 스트리밍 장비가. 그래서 그거 해결했습니다. 해결해서 하면서 요거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까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강 때 할 거야. 자,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여기 펼쳐보시면 자, EBS 수능 특강 문학 패턴별 목록과 진도 체크 부분 보세요. 요거를 수능 때까지 갖고 가는 건데 이 문학 같은 경우에 최소 3번 총 5번 정도 해야 그 지문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학습은 수업 후 이해를 완료하고 1회 복습까지 완료하는 거. 그러니까 클리닉 정도까지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본 학습. 내신 때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지문은 6평 때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알겠지? 9평 전에도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고 수능 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그래서 문학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1등급을 맞고 싶으면 다 채워가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알겠지? 다 채워가는 게 좋다 이거지. 숙제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교재는 이렇게 쪽수 패턴별로 이렇게 작품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또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몇 쪽에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알겠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야. 그래서 요거를 다 채워오세요. 수능 특강 몇 쪽에 있는지. 알겠지?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패턴별로 다 목차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놨습니다. 배운 것들 우리가 시즌 1 때 분류했던 거죠. 그리고 이 극수필은 그렇게 수필을 안 실었고요. 극은 꼭 필요한 지문만 교재에 실려 있고 수필은 실지 않았어요. 굳이. 그래서 이 교재에 안 실린 지문은 이렇게 수특 쪽수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수특에서 공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의 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오늘 들어가도록 할게요. 13쪽입니다. 여기다 먼저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맨 위쪽부터 필기하시면 됩니다. 13쪽. 13. 자, 첫 번째. 자, 대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는 1강에서 다루는 거는 좀 이제 2강좌에서 고전 시간 할 건데 우리 이제 자연 친화 접시 오늘 할 겁니다. 삼색부터 했어.
첫 번째 파트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현실 반영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1이라는 거는 이제 지문 번호가 아니고 파트를 이제 작품이 많으니까 두 파트로 쪼개서 할 거라는 얘기. 이해가지? 여기 밑에다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옆에다 쓰지만. 자, 비대면 강의로 1강. 유교적 관념. 요거 이제 금요일날 업로드한다 이거죠. 알겠어? 금요일날. 학습법 특강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주말에 시간 날 때 비대면 강의는 필요한 부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두 강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우리가 4파트잖아. 윤희야 일로 와. 일로 와. 이것 때문에 또 가려서 안 보이지. 딱 가려. 그쪽 자리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울게. 자, 첫 번째 패턴 배우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봐 이런다니까. 이게 어떤 날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날이 있어. 자, EBS 때문에 지문 해설 위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이분법적인 세계관. 자, 먼저 자연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 내가 이제 자연 속에 있어도 이상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자연 속에 있어도. 속세는 현실이나 정치적 세계. 이제 여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현실적 세계는 거리 두려하는 거죠. 보통 뭐 자연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굉장히 많죠. 인천, 뭐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표현합니다. 산천, 강호, 뭐 강산, 산림 많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강이든 산이든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속세를 표현하는 말은 뭐 세속, 인간 세계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계니까 인간, 인세, 그렇지? 뭐 홍진 또는 물, 원래 물인데 원순모가가 안 일어나서 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계는 나와 단절될수록 좋은 거야. 알겠지? 왜냐면 혼탁한 세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속세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뭐 입신양명이라든가
부귀 공명 같은 것들. 권력이나 이제 어떤 부를 탐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게 돼?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혼탁한 세계, 이제 홍진, 붉은 먼지죠. 혼탁함으로 가득한 곳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치적 현실 자체가 맨날 당쟁 싸움을 하고 싸우고 정적들을 죽이고 이렇게 혼탁한 세계니까 이쪽으로 가서 힐링을 하는 거죠. 이상화된 세계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아요. 여기는 변화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 자, 그럼 이제 자연 속에 살아가는 태도를 봅시다. 첫 번째는 긍정적 인식을 하는 거죠. 자연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들이 드러나요. 관련해서. 근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지면 자연과 나를 동급으로 놓습니다. 동급. 자연과 나가 같아요. 즉 내가 뭐가 된다? 자연의 일부가 된다. 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자연이 나와 이제 동급이면서 보통 의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라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과 내가 같은 것, 일부가 되려. 자,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연 속에서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다 이런 욕망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욕심이 없이 살아. 어느 쪽은 욕심 없이 살아. 세속적 가치와 이제 거리를 두려 하는 거죠. 벼슬 같은 걸 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주를 소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없이. 아니면 공피판도 괜찮다고 해요. 만족하는 거지. 안분, 지족, 안빈, 납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다 적용시켜서 배워볼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썼어요? 자, 다음 이거 지울게요. 네 번째. 자연의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많이 써먹는 이제 수법이 뭐 대꾸라든지 비유, 과자, 영탄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풍경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찬한다고 얘기를 하죠. 풍경 묘사 부분. 다섯 번째, 자연을 즐깁니다. 즐기는 행위들이 수반되기도 하죠. 뭐 풍경을 유람한다든지
낚시 같은 걸 한다든지 등등등. 낚시는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어부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류나 풍치 같은 뭐 술이나 음악 연주나 등등 이런 것들. 때로는 자기를 신선으로 여기는 거야. 신선 사상에 노출되기도 해요. 본인을 신선으로 여기는 거야. 다음 이제 예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외적인 속세에 미련을 갖는 경우. 속세에 미련을 갖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내적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속세냐 자연이냐.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당시 이런 작품을 지은 것들도 역시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하로서의 어떤 충절이죠. 충성심. 임금에 대한 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연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보여줄 수가 없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군,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연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치 현실로의 복귀를 원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이제 미련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작품도 오늘 있으니까 해볼 거야. 알겠지?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 많은 양을 나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교재 오타가 좀 있는데요. (18쪽에) 이게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18쪽에 이걸 여러분들이 수정 테이프로 지우시고, 이게 이별의 정화 요게 01인데 이거를 지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두 개 질문 일단 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들어갈게. 일단은 오늘 검은색하고 여러분들 노란색 위주로 많이 쓰고, 표현 기법만 일단 파란색으로 쓸게요. 표현 기법만. 자, 문학은 일단 좀 내신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시 한 편이 있는데 설장수의 어옹이에요. 14쪽 설장수의 어옹. 어옹은 이제 고기 잡는 늙은이죠. 그럼 패턴은 뻔하죠. 낚시는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고기 잡는 늙은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지난주에도. 자, 첫 구절부터 볼까요? 헛된 명예에 이르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헛된 명예야. 명예를 헛되다고 여기는 거야. 세속적인 가치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헛된 명예를, 그지? 자, 평생 동안 수은양을 이거를 쫓는 거야. 수은양 각주가 있어요. 각주는 항상 중요합니다. 풍경이 그윽한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 가치와 거리가 먼 거죠.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반대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세속적 가치와는 반대되는 걸 추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면 세속적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추구한다. 세속적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 4행 볼게요. 넓은 호수의 부호문자, 계절감이죠. 계절감이 드러나고, 여기 가을도 마찬가지죠. 봄과 가을. 한 척의 배로구나. 그러면 여기는 그 전원 생활을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 거기 이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봄과 가을에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것을 뭐 한다? 아름답다고. 예? 찬한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자주빛 초록빛 있잖아. 여기는 색채 대비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자주빛 거리와 홍진은 홍진 아까 얘기했죠. 자주빛 거리. 이 자주색 옷을 입은 관복을 입은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죠. 그죠? 홍진 아까 속세라고 얘기했어요. 세속이라고 얘기했어. 꿈자리에서 내가 가지 않아. 꿈은 원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꿈에서라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지. 이 세속적인 거는. 그래서 요거는 4번은 요 1번하고 똑같이. 초록빛 도롱이의 삭각. 그죠? 이 자연 속에서의 옷차림이야. 내가 관복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야. 소박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거죠. 삿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그러면 요 5번은 요거하고 같죠. 2번하고 같은 거죠. 초록빛 도롱이의 삿갓이면 돼요. 안분지족 하는 겁니다. 알겠죠? 뱃노래 한가락이 흥취해졌으니 어찌 인간 세상에 옥당볕을 부러워하겠는가. 마지막은 서리법이네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서리법. 그래서 여기 이거는 자연 속에서 흥취와 굳이 내가 이 옥당 아주 높은 벼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옥당 벼슬이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같은 거죠. 헛된 명예하고. 이걸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역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 너무 쉽죠? 대비된 것만 잘 찾아주면 될 거야. 자, 첫 작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뭐 관계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먼저 풀어도 되겠다. 동사. 해보죠. 자, 작중 인물의 삶을 본받겠다. 그처럼 살아보겠다. 이거 없어요. 자신의 삶 한탄하는 거 없고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어흥의 삶에, 그지? 그래서 예찬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괜찮네요. 역사적인 인물을 동경하는 거 없고요. 결핍된 삶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미 가만 봐도 3번이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다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오늘은 같이 풀어보는 거고. 지문 내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해 시상 경계. 1행과 2행에는 부정어를 매개로 인물이 멀리하는 삶과 실제로 연기하는 삶. 멀리하는 삶은 뭐야? 헛된 명예. 그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 그치? 맞아요. 3행이 형성하는 계절은 봄이고 4행이 형성하는 계절은 가을이거든? 이게 상반돼요? 아닙니다. 같이 묶었잖아.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운 풍경이잖아. 그치? 상반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2번이 답이야. 유나, 그치? 그냥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까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다 풀어봤고 이제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사 작품인데 이름이 익숙하죠? 정철의 성산별곡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필수 작품입니다. 필수 작품. 나중에 이제
시즌 5 되면 내가 봐야 될 필수 작품들을 반드시 알려주거든. 이 작품은 먼저 여러분 선행학습이 돼야 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가사 작품 볼게. 이따가. 자, 어떤지 날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겠죠. 여기가 자연이겠죠. 성산이라는 곳이. 손은 손님입니다. 손님. 이 손이 바로 화자예요. 화자. 화자.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시경정의 주인은 청자입니다. 청자. 내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뭘 건넨다? 말을 건네는 형태로 되어 있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음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럼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 청자지 김성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서하당 시경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원. 자, 인생 세간에 인생 속세죠. 속세. 속세에 너가 살아가는 속세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속세에는 하다는 많다예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뭐 현대어플이 거의 해준 겁니다.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강산이 자연이겠죠. 이 인생 세간과 강산은 이제 반대되는 곳. 갈수록 낫다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고 안이 나가시는 거야. 현실 세계에 더 좋은 일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여기 머물고 있냐 이거지. 첫 번째는 화자의 물음입니다. 아이고. 화자의 물음. 왜 좋은 곳을 놔두고 자연에 머무르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 시를 잘 쓰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 거지. 뭔가 이런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알겠지? 야, 시경정 주인 너 엄마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세상에 권력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런데 왜 굳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의문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의문을 해소해야 되잖아. 자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뭐 하냐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알겠지? 나중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인지 주인인지 잊어버릴 정도가 됐어. 즉 내가 뭐야? 완전히 그 시경정의 주인한테 동화된 거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야. 야, 시경정 주인 김성원아, 네가 여기 왜 사는지 난 알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쭉 뭐 해줘야 돼? 쭉 자연을 좀 예찬을 해줘야지, 그지? 그래야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생기는 거야. 자, 송근, 소나무 뿌리 쪽을 다시 쓸고 죽상에 자리 보아서 잠깐 올라앉아서 이제 풍경을 감상합니다. 자연의 이제 풍경을 바라봐요. 화자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묘사가 나오겠죠? 천변에 하늘 위에 떴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서 그 봉우리의 돌들 그런 것들을 다 집을 삼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읽으면서 가시면 돼요. 알겠어? 하나하나 한자와 다 해석할 필요 없이. 만약에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 어차피 나중에 해설 교재 살 거예요. 백발백중이랑 교재가 3월달에 나오거든? 그럼 그거 내가 서점 가서 구매하라고 할 거야. 거기 현대어플이랑 해설 다 나와 있어. 알겠지? 우리는 문맥만 짚으면서 간다. 나는 듯 드는 그런 구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마치 신선세계에 있는 것 같은 거지. 주인과 과연 어떻게 어울리느냐. 창계 흰 물결입니다. 정자 앞에 이렇게 풍경, 시각적인 풍경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겠죠. 천소능금을 비유하는 겁니다. 같이 보세요. 아까 묘사 부분에 비유 많이 쓴다고 그랬죠. 마치 그 물결이 비단결 같다 이거야. 비단결 같이 흐르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뉘라서는 누가 해? 누가 이렇게 비단을 비워내서 이어가기도 하고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흐르고 있는 거야. 비단같이 물결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영탄법도 쓴 거고요. 묶어보면 여기는 뭡니까? 이 자연의 풍경을 역시 묘사했어. 시각적으로. 알겠지? 묘사하면서 역시 뭐하고 있다? 예? 찬하고 있다. 패턴대로 묶어서 가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복습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클리닉 한번 하고 수특에서 이 부분 또 풀어보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것도 복습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요번 주에 또 숙제는 수특에서 이거 다시 한번 또 풀어보면 돼. 알겠어? 자, 산 중에 책력이 없어. 달력 같은 겁니다. 달력인데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을 몰라요. 달력이 없는데. 근데 아는 방법이 있지. 산속에 있으니까. 계절마다 뭐해? 자연이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 책력이 없어도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이거야.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마다 새롭게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거야. 철마다. 그럼 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계절적인 흐름. 그래서 책력이 없어도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자연의 경치 때문에. 알겠지? 책력이 없어도. 자, 듣거니 보거니 6번이야.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신선의 세계 같다는 거야. 선간이라는 거야. 인간 세계는 인간이잖아. 그치? 정철은 관동별곡 공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송민곡도 마찬가지예요. 신선사상에 심취해 있었어. 자기가 뭐가 되고자 해? 신선이 되고자 해. 정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이 선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간, 선옹 이런 말 보면 역시 신선사상이 반영이 되었다. 도가사상이죠.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반영이 되고, 내가 듣기도 하고 자연은 막 새소리도 나고 그럴 거야. 또 본 것들, 내가 마치 신선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알겠어? 신선세계. 자, 매창입니다. 매화는 언제 펴야? 봄입니다.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요. 여기 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매화 이런 것들은 봄의 계절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계절로 갈 거야. 시성경계가. 알겠지? 자연의 사계절의 아름다움. 자, 맨 처음부터 볼게. 매화가 비친 찬 아침볕의 향기에 잠을 깨니 선홍이 할 일이 없지 않다 이거야. 봄이 되니까 양지편에 씨도 뿌려줘. 봄이 되니까 씨 뿌려야 되잖아.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루어내니 청문고사. 청문의 옛 일이 여기에도 있다 하는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자연 속에서 봄의 할 일을 열거하고 있죠. 봄의 할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망에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끈을 꽉 재어서 신고 죽장,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흙집으니 도화, 복숭아 피인 시내길이 방초주. 방초는 아름다운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었어라. 봄의 풍경인 거죠, 역시. 봄의 풍경. 닭고닥은 명경 중 절로 그린 석방풍. 돌이 마치 병풍과 같이 펼쳐져 있고 물이 흐르는데 맑은 거울 같다는 얘기. 알겠지? 그럼 여기도 다 뭐 한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봄의 경치. 그림자로 벗을 삼아 혼자 있으니까 서화라는 곳으로 함께 가니 도원은 얻으며 무릉이 여기로다. 이곳을 뭘로 여긴다? 무릉 도원으로 여기는 거다. 알겠지? 이상적 세계를 여기는 거다. 이 성산이라는 곳을 무릉도원, 역시 도가사상의 반영이죠. 이상적 세계로 여기더라. 자연친화 적시하고 있어요. 자, 공산 아무도 없는 곳에 쌓인 잎을 사풍. 매서운 바람이야. 추운 바람이야. 그러면 계절적으로 언제겠어? 추운 바람이 부는 건. 여기 밑에 눈도 있잖아. 겨울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 중략 부분에는 사실 여름과 가을이 있으니까 비슷해서 뺐을 거야. 알겠어? 비슷해서 뺐을 거라고. 자, 겨울의 풍경이죠.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 조물주예요. 산에 겨울에 가면은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겨울 산행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잖아.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눈이 내려갖고 마치 눈꽃이 이렇게 눈으로 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게 되게 멋있어요. 가면 그 풍경을 지금 보는 거야.
하자가. 그 조물주가 호화롭게 옥으로 꽃을 지었대. 비유한 거죠. 만수천림 온갖 나무들을 그 눈꽃으로 꾸며낸 거야. 알겠지? 온갖 나무들을 눈꽃으로 꾸며낸 거야. 꾸며본 내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겨울의 풍경, 겨울산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역시 예찬하고 있어. 자, 겨울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마치 조물주가 옥으로 꽃을 지어서 다 나무에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알겠지? 그 흰색이 겨울에 눈이 흰색이잖아. 그게 햇빛을 쫙 받으면 옥색처럼 보여요. 산에 가면. 자, 앞에 여울 시냇물입니다. 덮어 얼어서 외나무 다리가 거기 있어.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이고 산홍의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하고. 이 부귀 여기 이거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부귀는 속세에서의 부귀가 아닙니다. 내가 자연 속에서 호사스럽게 누리는 부귀야. 그러니까 나쁜 부귀가 아닌 거야. 알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괜히 부귀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세에서의 부귀가 아닌 겁니다. 속세 부귀 아니에요. 그래서 산옹이 여기서 지금 산옹이 있는 거잖아. 시경정의 주인이 있는 곳이잖아. 산옹의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을 말려. 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계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찾으리가 리을세라는 있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만 독점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누군가가. 그래서 찾는 이가 이제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게 꼭 찾는 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보다는 그만큼 이곳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야. 알겠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을 정도로. 이해가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이 성산배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 자, 산 중에 벗이 없어. 산 가운데 이제 벗이 없죠. 책을 쌓아두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봐야지. 학문 연구도 해야 되고. 많고 오랜 세월의 인물들을 거슬려 헤아려 보니까 성현도 많거니와 영웅호걸도 많아. 책에 나온 영웅호걸들이 있을 거야. 하늘이 태어날 때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이 흥과 망이 있는 그 영웅호들 뭐야? 지금 다 사라졌잖아. 아무리 멋진 영웅적 활약을 했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인물도 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어찌 흥망성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 거야. 흥하고 망함이 있는 것에 대한. 다 어디로 갔냐 이거지. 그래서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여기는 어때요? 좀 부정적인 어쨌든 부분이죠.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11번인가? 정원이 11번이? 12번이?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써먹는 개념이죠. 어쨌든 그런 영웅만 우리가 책에서 내가 봐왔던 영웅들, 그런 난세의 어떤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애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 알겠지? 왜?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허무한 감정,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유한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허무한 감정. 언젠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무상감. 알겠지? 그래서 성현과 호걸을 떠올리면서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애달픔도 끝이 없다. 자, 여기는 이제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가사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정철의 작품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볼게. 자, 기산의 늙은 허유, 요 존재야. 허유라는 존재. 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 떠올렸잖아. 귀는 어찌 씻었던 거 이거야.
이게 무슨 고사냐면 이제 허유에게 이제 왕으로서 높은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허유가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 해서 이제 강에 와서 귀를 씻은 거거든. 즉 허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던, 알겠지? 자연에 은거했던, 권력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주 나오는 고사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박소리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무리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해도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속적 가치를 탐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허유를 예찬하고 있어. 예찬하고 있어. 가사는 이렇게 묶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인간 세계는 어떠한 곳이냐면 인심이 낯 같아서, 얼굴 같아서 우리가 맨날 보는 얼굴도 볼수록 새로울 수 있잖아.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여기는 그럼 뭐냐? 맨날 아까 속세는 변화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고 험하기도 험한 이런 인심, 요 속세적인 부분, 세상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많고 험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허유가 추구하는 가치랑 이쪽은 이제 반대되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자, 엊그제 빚은 술, 이제 술 얘기 나와요. 또 술이야, 술. 어느 만큼 이건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는구나. 그럼 여기서 술은 뭐 하는 수단이야? 시름 해소의 수단이 돼요. 근심과 걱정 해소의 수단이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검은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자연 속에서 다시 풍류와 흥취가 있는 겁니다. 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인지 주인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야. 시경정 주인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난 알게 됐어. 알겠지? 완전히 이제 그 시경정 주인한테 내가 동화돼 버린 거야. 다 잊어버렸어. 즉 물음에 대한 해소가 된 거야. 이제 완전히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이 김성원이란 놈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 알겠지? 그래서 공중에 떴는 학이 이 고래 진짜 신선이야. 요대어라 행여하니 만났는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가 그 신선인가 하노라. 그 신선과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신선 사상이 다시 드러나면서 시경정 주인 그대도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상이 역시 반영이 되어 있어. 그래서 마지막 물음까지 다 해설해봤어요. 나는 좀 길었죠. 자, 그러면 문제 풀고 좀 쉴 건데 해보자. 자, 손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주인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정체를 몰라서 불안감 느낀 거 아니고요. 경쟁의식 가진 것도 아니죠. 근데 송호특강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작품이 많아서 그렇지. 주인의 삶을 의아하다가 물은 던졌죠. 일상의 즐거움 알았죠? 수긍하게 되죠. 손인동, 주인동 다 잊어버렸죠. 4번이 정도. 주인과 상반된 삶의 가치, 그럼 속세적 가치를 옹호해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우리 비판하잖아. 4번. 이렇게 패턴이 쉬워요. 이건 1, 2, 3번만 있는 이유는 이 지문이 원래 다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는 다른 패턴이라 뺐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부러 4, 5번 뺀 겁니다. 자, 기억. 자연이 만든 경치를 통해 각 계절의 풍취를 알 수 있다. 책력을 굳이 마련하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알 수가 있다고 그랬지. 맞고요. 산홍이 누리는 즐거움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까봐 우려한다. 삶에 대한 옹호. 괜찮습니다. 3번 디귿은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 마음에 맺힌 시름. 아까 여기 이제 애달픔과 관련된 그런 시름일 거예요. 알겠어? 근데 술을 마시고 해소가 돼. 즉 여기 술은 이제 시름 해소의 수단인데 흥망에 담긴 비밀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시름 해소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교시 합니다. 자, 자연친화 접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즌1 문학 8강 그 산문 분석 연습 있잖아. 올라와 있어요 이미. 아직 많이 안 봤더라고. 반드시 수강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수강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1시에 올 수 있는 분들은 1시에 오셔서 좀 숙제 좀 해갖고 이제 수업 준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1시부터 초점 선생님 와 계실 테니까. 자,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연친화 역시. 자, 연시조가 나와야 돼요. 이 작품은요, 역시 필수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2018학년도 9월에 나왔다가 다 털려왔어요. 자, 일단 연시조 제목 볼까요? 18공인데 왜 19수냐? 첫 번째 수는 서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총 19수로 되어 있고 한 거는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야. 한가롭게 거쳐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친화적 시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 시는 예외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가롭게 거쳐한다는 뜻이고 예외적인 요소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수 봅시다. 평생에 원한 것은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제 유교적인 이거는 뭐 어떤 가치죠. 유교적인 가치. 그래서 이건 학문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문 연구를 하는 건데 이 두 일 말면 이 두 일을 하지 않으면 금수나 다르리야 선입법이죠. 금수,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까 이 두 일 충효를 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여 10년 동안 허둥댔다는 거야. 여기 각도 있죠. 10년 허둥지둥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추구하는 유교적 가치죠. 유교적 이런 가치의 추구인데 10년이나 했다는 거는 뭐 학문 연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벼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기에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어머니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 한 거야. 알겠지? 과거 시험장. 그러니까 학문이나 벼슬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문이나 이제 벼슬을 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때문이지. 자, 근데 내가 이제 10년 동안 허둥댔는데 비록 못 잃었어. 십제 황하면서 비록 못 잃어도 나는 어디가 좋냐면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임천, 자연이라고 그랬지. 임천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무심한 어조는 물고기 하세 자연물이죠. 공명에 욕심이 없어요. 부귀공명. 이름을 떨치는 거에 욕심이 없는 거야. 무심한 어조는. 욕심이 없는 이런 어조, 물고기와 새는 자한한 스스로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 왜? 십제황황할 필요가 없잖아. 얘네들은 욕심이 없으니까. 그지? 왜 십제황황했어? 욕심이 있으니까. 알겠냐? 그래서 이 무심한 어조는 이 십제황황하고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한가롭게 지내는 거야. 여유롭게. 알겠지? 유유자적 보내는 거예요. 조만간에 세상사 있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그지? 그래서 무심한 어조, 욕심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를 쫓겠다는 거는 너와 무라일체가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무라일체가 되겠다. 근데 각주를 너무 안 줬어요. 너무 한자어가 많아. 너무 한자어가 많아. 근데 이제 수능 우리 평가원 시험 볼 때는 필요한 건 각주를 주기 때문에. 알겠죠? 모르겠는 거 빼빼 넘어가시고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자, 그 다음 거 팔수는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8수하고 17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8수하고 17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내적 갈등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출하면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치군택민,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나오는 거야. 이 정치의 어떤 정치나 어떤 세속적 가치의 요소죠. 정치나 이제 세속적 가치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거고, 이 둘은 이제 반대죠. 처하면 머무르면 어디에 머물러?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자연에 머무르면, 알겠지? 머무르면 조월 경원,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각주 줘야 되지 않아요? 평가를 나올 때 각주 줍니다. 알겠죠?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한자 알아야 되나 하실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준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각주 줘야 됩니다. 명철, 현명한 군자는 이것을 즐겨. 춤이든 처든. 근데 일단 내가 선택하는 거는 치군택민도 내가 원하는 가치이기는 해.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자체가 지금 어쨌든 내적 갈등의 요소야. 아까 얘기했잖아. 치군택민도 좋은 가치기는 해.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어쨌든 이것을 즐겨요. 근데 하물며 부귀는 일단 위기야. 내가 이렇게 되면 부귀해지려고 하는 건 부귀는 위기란 말이야. 위기가 와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일단은 빈천 거야. 자연 속에 있겠다는 거야. 빈천하게 사는 거야. 그래. 치군택민하면 좋기는 할 텐데 내가 부귀해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곧 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귀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빈천 거죠. 빈천하게 사는 거야. 빈천한 욕심 없는 야. 소위 삶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 이 작품은요 해석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많이 나온 거야. 알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의 절차를 반드시 내신을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학교에서 수업을 한 번 더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일단 뭘 기준으로 잡으면 돼? 저기 우리 보기 알겠지? 보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알겠냐?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구수 봅시다. 청산, 산이 벽계림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개는 항상 시냇물이 흐르는 겁니다. 개상의 그 물 위에 연촌, 안개가 낀 마을이 있는 거예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초당 심사를 내가 초당에 있는 내 마음을 백구인들 지가 알랴. 서리법이네요. 죽창정이라는 곳에 달빛이 밝은데 밤의 달빛입니다. 밤의 달빛인데 거기서 검은고 연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고 연주. 자, 그래서 어떤 이 자연의 풍경 묘사와 함께 달빛을 즐기고 있죠. 그런 어떤 흥취가 있습니다. 자연의 풍경 묘사 흥취. 웅달 궁핍함이에요. 궁핍함인데 이 부는 그것이 뜬구름같이 여기는 거야. 뜬구름 같이 이것을 여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내가 궁핍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야. 안 빈낙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궁핍함에도 뜬구름같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사에 밀어 나가는 거야. 세상사를 잊어두고 호산 가수 아름다운 산과 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에 노는 뜻을 이 워낙 또 각주 줄 때요. 그냥 원숭이와 하고를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 벗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부귀한 요소예요. 워낙이 내 벗 아닌 것은 어느 분이 아실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 속세적인 가치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과연 속세에 있는 어느 분이 이 내 맘을 알아주겠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결한 뜻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사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쓸데기 없는 구수나 십수는 잘 안 나와요 원래. 되게 그 내적 갈등이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거든. 근데 그 구절들을 빼놓고 쓸데기 없는 것들 넣었어요. 발췌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EBS 출제하신 분들이. 자, 제월 아주 깨끗한 맑고 깨끗한 달이거든. 비가 갠 하늘의 밝은 달인데 이 제월은 그래서 고결한 어떤 달의 모습이야. 고결한 달의 모습. 제월이 구름을 뚫고 그 달의 아주 달빛이 아주 밝아요.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달빛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처럼 아주 밝은 그런 달빛이에요. 벽계 중 물이 흐르는 가운데 비껴버날 어디서 물이 흐른 갈매기가 나를 쫓아옵니다. 달밤의 풍경이 그리지. 몇 번이야? 어? 8번? 그래서 달빛이 가득한 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역시 예찬하는 거죠. 자,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한가를 온 겁니다. 송관을 닫고 소나무로 된 빗장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세와 거리를 두려 하는 거야. 월라 달빛 가운데 누웠으니 세상의 티끌티끌의 마음이 이로말 정말 털끝 하나라도 없다는 얘기 알겠지? 그 아름다운 자연에 있으니까 속세적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세속, 속세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썸수도 별거 없어요. 자, 17수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17수. 그러니까 중간에 좀 쓸데없는 연도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자, 성현, 옛 성현들입니다. 옛 성현들, 옛 현자들, 성현들이 가신 길이 많고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야. 여기가 중장의 핵심이거든. 은커나 현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기지로 다르지 않으니 아무데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보면 은과 현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은은 뭐냐? 수모른자야. 우리가 이제 자연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속세를 떠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둔한다, 은거한다. 또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은자라고 얘기해. 알겠어? 이렇게 은둔하고 은거한다. 그 수모른자인데 이 은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가 자연 속에 머무는 거죠. 처와 같은 거죠. 조월 경운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현, 세상에 나아가는 거야. 이건 출과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내적 갈등의 요소가 있었잖아. 그지? 이해가? 자연 속에, 그러니까 이거 정철에, 이건 뭐 정철의 작품은 아니지만 이건 관동별고 혹시 배운 친구들은 알 거야. 또 다른 작품에서도 고민을 해. 자연 속에 있자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또 임금에게 충성도 해야 되고. 알겠지? 그렇다고 여기에 있자니 또 자연을 즐기고 싶어. 내적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은이나 혀나 도는 다르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야. 깨달음. 그러면 내가 굳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밖에 나아가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알겠냐? 그러면 자연 속에 있으면서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은이나 현이나 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이건 내적 갈등이 뭐가 된 거야?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런 거지. 이해가요?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거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쓰시고 나서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양반이 고민하는 건 이거잖아. 공명과 은거, 그치? 공명은
입신양령 하는 거지. 속세에 나가서. 아까 치군택민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은거는 조월경운 하는 거야.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퇴계 이황의 제자인 권어문은 진사가 되는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거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야. 묻혀 사는 삶을. 그래서 은거 전의 고민과 은거를 선택한 후의 만족감. 은거 전의 고민 아까 그건 내적 갈등이지. 근데 이제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B 부분을 보면 외진 곳, 은거한 곳이겠지. 가난을 즐기고 있어. 왜? 궁핍함을 뜬구름같이 본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아. 성현의 아름다운 자취를 탐구하고 고금의 일을 추론하니 근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것은 또 세상 때문이 아니야.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낸다고. 여기서 그냥 이 책 속에서 이런 거 탐구하면 돼.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학문 연구하는 거랑 다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죠. 굳이 왜 밖에 나가?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데. 그치? 그럼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훨씬 낫죠. 여기 갈등 해소가 된 거야. 19수는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자, 강 사이에 누워서 그 강이 흐르는 것을 보는 뜻은 서자 여사하니 100세인들 몇 건이요. 아, 인생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라 이런 얘기야.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10년 전 진세 세상에 가서 고민이 얼음 녹듯 한다 이거야. 이거 십제황하고 연결하면 돼. 알겠어? 십제황.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하시면 돼. 10년 전 진세 1년 해갖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화살 표시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했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진 거야. 인생 100년인데 세월이 빠르니 100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지금을 즐기면 돼. 그래서 역시 내적 갈등의 해소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갈등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이건 지금 뭐 수능적인 접근은 안 하고 있어요. 고전 시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게 없기 때문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B로 풀어도 되겠다. 그치? 위치 4개 찾으면 되잖아.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읽어가면서 제거하면 돼요. 알겠어요?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맞잖아. 내적 갈등 드러나 있잖아. 치군택민이냐 조월경운이냐. 그치? 서리적 표현 졸라 많아요. 뭐 어떤 일도 그렇고 쫓아오는가 어느 분이 아실고 다 의문영어미는 무조건 서리적 표현이야. 알겠지? 의문영어미 있으면 그래서 특정한 인물에 대해 특정한 인물이 지금 나와서 신뢰감 보여주는 구절이 있었나? 전혀 없었지. 전혀 없어. 2번이다. 대꾸의 방식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나온 부분이 대꾸죠? 맞습니다. 타자와 자신을 비교한다. 이게 좀 애매한 선지긴 한데 굳이 이제 찾자면 뭐 구수나 십수에 나온 이런 뭐 여기서 원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백구라든가 얘네하고 이제 비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선지는 아닙니다. EBS는 이런 게 있어요. 첫 수와 끝 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했다. 10년. 그치? 십제 황황했다는 거. 인식한 시간의 흐름 드러나 있어요. EBS는 중간중간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자, 2번 볼게요. 구수와 12수. 자, 구수는 청산에서 초당으로, 12수는 구름에서부터 솔로 공간. 구름에서 공간을 어떻게 이동해요? 뭐 신선입니까 진짜? 시선이 이동한 거야.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알겠냐? 그래서 틀렸어요. 2번 구수의 일장금은 세상과 여기 검은고 연주인데 뭐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청광은 밝은 달빛이잖아. 그러면 세상과 소통하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지? 3번 구수의 백과 갈매기는 자연물을 통해 외로운 감정. 외로운 감정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야월명과 재월은 달을 보면 애상과 아무 관계 없죠. 패턴 알면 굉장히 쉽죠. 벽계림과 비교해주면 화자가 바라본 자연 경관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을 즐기고 있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첫 번째 수에 이제 충효를 추구했잖아. 먼저 A 보기를 보면
과거 시험장에 나간 것은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런 내가 세속적으로 벼슬을 추구했던 건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단 얘기죠? 1번 보면 A를 참고할 때 추기를 하고자 하여 십자 허황했다는 데에서 화자가 과거 공부를 했던 것은 어머니를 영광되게 하기. 그래요. 나와 있어. A를 참고할 때 무심한 어조, 욕심이 없는 그런 자연물들이죠.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했던 과거의 삶을 긍정한다. 과거의 삶을 뭐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과거의 삶과도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어떤 모습인 거지. 그지? 관계 없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쉽죠? 문제는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 시들을 좀 봤어요. 자, 이제 이별의 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라고 했어, 이거.